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서 이해 능력에 대해서 두 번째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서 이해 능력의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기저에 깔려있는 사고력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좀 더 업무 상황에서 문서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절차와 실질적으로 문서를 이해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문자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례는 한 남녀가 문자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아마도 여자가 집 앞인데 잠깐 볼 수 있냐는 문자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돼지 어딘데? 라는 그런 문자를 보냈고, 이를 여자는 자기 보고 돼지라고 하는지를 알고 오해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돼지를 된다라는 의미에서 보낸 문자에서 서로 간에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는 문자를 주고받는 서로 상황에서 문자를 통한 오해에서 발생한 그런 경우인데요. 문서를 통해서도 이런 오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본 사례의 경우에 문자를 작성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잘못 이해한 경우이지만, 사실 지난 시간에 했던 문서 이해 능력의 개념을 잘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오해를 방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문서 이해의 첫 걸음은 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지는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말이나 글로 전달하는 게 의사소통이 아니라, 사실 상대방과 상호 교류를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꿔주거나 생각을 바꿔주는 것까지가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이기 때문에 본 사례에서도 문자를 작성한 사람의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문서 이해 능력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서 배웠던 것처럼 실제 직장 생활에서의 문서는 굉장히 수준이라든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즉,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문서라고, 비즈니스 문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문서에서는 내부용 문서도 있을 것이고 외부용 문서도 있을 것입니다. 내지는 편지라든가 공지사항 메모와 같은 그런 간단한 수준의 문서도 있을 것이고, 외부로 제안을 하거나 보고서를 써야 되거나 기획서를 써야 되는 그런 문서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서를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는 의사소통을 할 때 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문서를 통해서도 왜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직장에서 문서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제약 요건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명의 팀장인데 내 부하 직원들한테 모든 내용을 일일이 설명해 주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즉, 문서를 통해서 내 의사를 전달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는 조직이겠죠. 또 내지는 팀과 팀 간의 업무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문서를 통해서 상호 교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내지는 회의 시간에 많은 사람의 의견을 한 사람이 종합을 해서 그걸 문서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공식적인 조직에서는 구성원 사이에 정보와 지식을 교환하는 과정을 말뿐만이 아닌 문서를 통해서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결국에 한 조직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의 입장에서는 결국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이고, 문서 이해를 잘했다라고 한다면 팀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형성이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조직의 생산성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직장에서는 문서를 통한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문서를 이해하는 과정이 흔히 크게 보면 논리 레벨, 감정 레벨, 행동 레벨,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논리 레벨